Money work. 자, 이번 주도 시장 점검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제 와치리스트랑 제 최근에 매수한 주식들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새 인덱스가 보이는데요. 금요일날 전체적으로 내려가고 있다가 장 마감 1시간 전부터 엄청난 바잉이 들어와서 주가가 전체적으로 힘있게 마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S&P가 아직도 제일 많이 올라갔고 나스닥이 아직도 제일 덜 올라갔습니다. 그 뜻은 아직 테크주가 반등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수가 올라갔다는 거죠. 자, 그래서 S&P 500 주식들이 보이는데요. 보시다시피 빅테크 주식 중에서 P가 제일 높은 테슬라는 I-였고 전체적으로 빅테크 주식들이 비교적으로 다른 주식들보다 많이 덜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큰 투자자들이 아직 테크 주식에 돈을 많이 넣기 시작한 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금요일날 큰 뉴스가 있었는데요. 블락 트레이드 스프리라는 게 13년 만에 처음으로 있었는데요. 이 뜻은 장중에 어마어마하게 큰 매도 물량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보시면 골드만이 10.5 밀리언만큼 주식을 매도했다고 지금 나와 있죠. 전체적으로 매도 물량이 컸었던 주식은 바이두, IQE, TME, 그리고 BIPS 등등 거의 다 지난 몇 달 동안 상승한 중국 주식들이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중국과 미국의 텐션이 많이 커지고 있고 중국 주식이 디리스팅 된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시간으로는 중국 주식이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시고 투자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 차트를 간단하게 분석해드리면 2월 중순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이 밴드 안에서 움직였는데요. 3월 둘째 주부터 한 일주일 동안 올라가는 밴드에서 반등하면서 움직이다가 그 밴드도 브레이크되고 지금 새로운 다운 트렌드 밴드가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아직 하락 트렌드에 있고 또 변동성이 아직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조심히 투자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즉 저항선 레벨에 주식을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는 주식이 어느 정도 내려와서 이런 지지선 레벨에 반등할 때 아니면 이 레벨도 뚫고 내려와서 이런 지지선 레벨에 또 반등하기 시작할 때 그때 추가 매수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S&P 500 주식들인데요. 그 중에 지금 4P 순서별로 지금 주식 리스트가 있습니다. 즉 내년에 있을 수익으로 계산했을 때 제일 비싼 주식 순위별로 지금 주식 리스트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테슬라가 S&P가 제일 높은데요. 그 이유는 그만큼 올해 EPS 성장률과 내년 EPS 성장률이 상당히 좋은 주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몰티플이 다른 주식들보다 좀 더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식들이 최근에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52주 최고점으로 봤을 때 테슬라는 그 고점에서 31%가 내려왔고요. 서비스나우는 17%, 페이컴은 21%, 일루미나는 28% 등등 지금 고점에서 전체적으로 많이 내려온 주식들이 많습니다. 자, 반대로 S&P가 제일 낮은 순서대로 주식을 쏠타면요. 52주 최고점에서 10% 이상 떨어진 주식이 이 시트 전체에서 하나, 둘, 셋, 4개의 주식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4P 높은 순서대로 주식을 보시면 보시다시피 최고점에서 10% 내려온 주식이 거의 다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20% 이상 내려온 주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테슬라랑 엔페이즈 에너지가 30% 이상이라서 제일 높고요. 일루미나, 에이비엄, 페이팔 등등 20% 이상 내려간 주식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물론 이런 고평가 주식들이 지금은 많이 내려가서 세일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뜻은 지금 이렇게 고평가된 성장주를 찾는 것보다는 저평가 성장주에 투자하는 게 리스크 리워드로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이러한 안전한 주식들 3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식은 KB 파이낸셜 그룹, 티커 심볼은 KB인데요. 이 주식은 한국은행 주식입니다. 자, 보시면 올해 EPS 성장률을 11%로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도 5%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성장률이 있는데도 지금 PE가 겨우 6입니다. 최근에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해서 기술적으로도 좋게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2018년 가격대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낮은 상태이잖아요. 근데 보시면 2018년부터 EPS가 꾸준히 계속 성장해온 주식입니다. 이러한 성장률이 유지가 되고 있고 PE도 겨우 6이면서 발류에이션으로 비교했을 때도 옛날 주가 가격보다는 지금이 더 저렴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천천히 안전하게 올라갈 만한 주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술적인 분석이랑 좋은 매수점을 간단하게 분석해드리면요. 보통 이렇게 올라가는 저항선을 뚫고 주식이 올라가게 되면은 당분간 상승할 때가 많은데요. 보통 이렇게 다시 내려와서 저항선이 지지선 레벨이 돼서 주가가 다시 올라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와서 이 점을 찍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많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수도 있는데요. 이 라인이 다시 지지선 라인이 될 수도 있으니 그 점을 참고하시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최상의 케이스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금은 내려갈 수 있지만 이 레벨을 다시 테스트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식은 드롭박스인데요. 이 주식은 지금 주식시장에 몇 없는 테크 주식인데 저평가돼 있고 성장률도 굉장히 좋은 주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PE가 지금 28이라서 테크 주식치고 굉장히 낮은데요. 하지만 올해 EPS 성장률도 38%이고 2022년에도 13%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쿼터별 EPS 성장률도 한 쿼터도 빠짐없이 계속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매출 성장률도 폭발적이지는 않지만 꾸준히 10%에서 20%씩 있는 주식입니다. 자, 주가의 움직임을 큰 그림으로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컵을 만들면서 주식이 천천히 반등하기 시작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일봉으로 주가의 움직임을 보실 수 있는데요. 밑에 내려가서 애프터 텍스 마진을 보시면 지금 지난 4쿼터 동안 이 애프터 텍스 마진율이 꾸준히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즉 매출 성장률이 10%, 20%밖에 안 돼도 수익률이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EPS는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죠. 워낙 숫자적으로 별로 흠잡을 게 없는 주식이기 때문에 지금 환경이랑 잘 어울리는 주식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드롭박스 차트가 보이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저항선 레벨을 최근에 뚫고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갔었는데요. 지금 잠깐 내려와서 이 저항선 레벨이 지지선 레벨이 돼서 주가가 약간 반등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서 주식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결국 올라갈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좋은 점은 이렇게 지지선 레벨이 계속 올라가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번 U를 그리고 브레이크아웃 하면은 보통 올라간 다음에 다시 레벨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른 테크주랑 비교했을 때 저평가돼 있고 매출 성장률과 EPS 성장률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마진율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불리시한 시그널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환경에서는 투자하기 좋은 주식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주식은 3M 컴퍼니, 티커 심볼은 MMN인데요. 이 회사는 일상생활에 많이 필요한 소비자 제품을 만드는 회사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빼고도 산업, 근로자 안전, 미국 의료 및 소비자 분야에서 운영되는 미국 다국적 기업입니다. 자, 지금 현재 PE가 22로 나와 있는데요. 5년 레인지랑 비교했을 때는 지금 중간 정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향후 2년 동안 지금 수익이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2021년에는 10% 성장한다고 예상하고 있고 2022년에는 9% 더 올라갈 걸로 예상하고 있죠. 자, 참고로 작년에 제일 핫했던 주식 중 하나 줌 커뮤니케이션 성장률도 보여드리면 줌도 지금 매년마다 10% EPS 성장률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PE가 지금 95인 상태이죠. 물론 PE 레이시오를 당연히 줌 같은 테크놀로지 주식이랑 비교하면 안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밸류 주식도 줌만큼 지금 좋은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2018년에 주가 가격이 최고점을 찍었는데요. 그때 260쯤 됐는데 지금 주가 가격은 30% 정도 낮은 194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2018년과 2021년 EPS 숫자를 보시면 지금 꽤 비슷하죠.
그리고 2020년에 9%만 더 성장해 준다면 이때 EPS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꾸준히 성장만 해준다면 2018년에 있었던 고점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이제 몇 가지 더 기본적인 분석을 해드리면요. 이 주식의 플러스인 점은 배당률이 3%나 있어서 그 점은 굉장히 좋고요. 하지만 뎁트 퍼센티지가 조금 높기 때문에 이 주식은 부채가 많다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쿼터별 리포트로 봤을 때 작년 6월에 굉장히 안 좋은 리포트를 했는데요. 그 후부터 마이너스인 EPS도 줄어들고 마이너스인 매출 성장률도 플러스가 돼가면서 지금 상황이 많이 좋아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차트적인 움직임을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다시피 이 박스권 안에서 주가가 굉장히 오랫동안 움직였었는데요. 최근에 이 박스권도 브레이크아웃하고 주가가 더 올라가기 시작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12동 평균도 굉장히 잘 타고 있고요. 그래서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이 저항선 레벨을 테스트하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으니 그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1, 2년 투자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주식으로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5년, 10년 정도 장기 투자할 만한 주식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즉 단시간으로 테크 주식이 더 하락할 수 있고 이러한 주식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주식을 약간 단기간 테크 해지용으로 쓰셔도 저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보여드린 3개의 주식을 다시 리캡해드리면요. KB Financial, 티커 심볼은 KB이고요. Dropbox, 티커 심볼은 DBX, 마지막으로 3M Company, 티커 심볼은 MMM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5개에서 7개의 주식은 내일 영상으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